여름으로 표현했지만 화의 오행으로 이제 소속시켰습니다. 우리가 계절, 요거 사상을 계절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은 음과 양이 교합하면 이러한 사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상과 가운데 점을 토의 오행으로 분류를 했고 목, 화, 금, 수, 토는 가운데고 여기 사상이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봄을 넣고 생명으로 본다면 수의 일수에서 이거예요. 화의 뭡니까? 이수로. 음과 양이 교합하니 어떻습니까? 삼의 생명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를 거쳐서 사가 나오고 그래 사는 금이고 오는 가운데 수로 여기 있는 사상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명리학에서는 계절을 부과하는 이유가 요 에너지들이 또 우리나라는 특히 그 양력으로 본다면 뭐 절기를 굉장히 과거부터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기는 절기가 다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입춘이라는 걸 봄으로 우리 만세력에서는 여기에서는 봄이라 하면 봄의 정의는 입춘이 지나면서부터거든요. 입춘이 지나면서부터 3개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의 환경은 만물들이 새싹이 나게 하고, 그죠? 그 얼에 있던 땅덩어리에서 그 속에 무엇의 유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릇파릇하게 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죠? 그러한 에너지적 상태를 목이다라는 거예요. 또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봄의 환경이더라라는 거죠. 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화의 오행의 기호를 적절히 붙인 게 뭐냐면 꽃을 피우고 성장하고 자란 것들이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계절을 제가 분명 말씀드렸으니까 2월, 3월, 4월을 봄입니다. 봄 3개월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 잘 안 보입니까? 여기 5월이죠. 6월, 7월, 5, 6, 7월이 여름입니다. 여름은 입하가 지나야 될 기준이. 그래서 또 8, 9, 10월, 8월은 입추가 지나야 되는 거고 가을에 초입이고 그 다음 겨울이라 하면 11월, 12월, 1월을 겨울이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당시에는 이러한 환경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 8월 달에 9월 달에 태어났어. 그러면 8월 달, 9월 달 태어났다 하면 우리가 각 계절에 절입기가 있잖아요.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입추는 4일 날, 3일 날 있었지만 거기서 보통 한 8일 정도까지 양력으로. 그 사이에 절입기가 매월 있습니다. 그 절입기가 지나야 바로 7월에 미달이 되고 8월에 신달이 되고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6월에 이제 한 10일이나 이후 중수쯤 태어났어. 그러면 이 에너지를 굉장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5월 달에서. 그럼 이 에너지는 뭐 화의 에너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 달이라 하면 뭡니까? 그 달은 월을 태어난 월은 우리가 신강신약할 기초과정에 신강신약할 때 점수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30점 주는 자리잖아요. 사회적으로 쓰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나한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성정이 이러하더라는 거죠. 예. 계절의 어떤 그 의미를 너무 부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계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개념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가 뭐 정년퇴직하고 뭐 이래서 내 인생에 만약에 목대운이 옵니다. 목대운이 왔어. 그러면 어떤 명을 가졌든지 간에 그죠?
양의 대운을 양의 명을 가졌던 음의 명을 가졌던 음양의 조화가 잘 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목의 환경이 대운의 환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목의 에너지가 이글거릴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목의 에너지를 내가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사회생활을 왕성히 할 때는 언제입니까? 퇴직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럼 퇴직하고 이전에, 이후에인데 이제,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남자들은 이제 음의 삶을 삽니다. 양의 것을 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음의 성적으로 바뀌고, 음의 성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양의 운동성으로 살아왔으니까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집에 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지? 돈도 뭐 외화를 획득 해야 되고 많은 사회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늘이나 가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게 남자들의 양의 운동성이었잖아요. 그럼 양의 운동성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그럼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활동성과 반대적 활동을 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을 안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양의 성정을 살았던 것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음의 성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의 성정이 오면 어떻습니까? 살아라 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이미 금수를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명예 이것만 써왔잖아요. 내가 어떤 뭐 음양적 어떤 걸 내가 명예 갖고 있든 간에 남자로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의 운동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걸 뭘 쓴다? 이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럼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그걸 잘 유지 관리하면서 음의 성정으로 서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이치인 거죠. 이건 불변의 원리입니다. 제가 가진 우주 운행 법칙과 마찬가지로 자연에도 순환 법칙이 있습니다. 이치인 거죠. 이걸 이치라 하잖아요. 그래 가는데 퇴직하고 나서 목에 대운이나 환경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느끼겠습니까? 했지만 아직 건강하잖아요. 아주 젊다고 생각하거든. 정신은 오행이 완벽하게 음양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에 절대 안 늙는다고 합니다. 저는 우스개랑 갑자기 우리 아버지 90 너인데 나하고 실험하자 간다고. 80 하면 나한테 이긴 줄 압니다. 요즘 앞에 좀 다치셔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오면 그러니까 정신이 안 늙는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나이 이제 음의 성정을 운동속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정신적으로 또 후학을 그죠? 또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그 회장 자리로 가는 게 뭡니까? 일선에는 감독으로 가듯이 그죠? 현실에는 너가 선수로 뛰고 이제 우리는 뒤로 이제 좀 물러나다 이러잖아요. 감독으로 좀 쉬어가면서 이건데 이 자리가 또 이제 내가 선수로 뛰려고 합니다. 이 운동성이 이 에너지가 내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그래갖고 내가 선수로 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퇴직금하고 받았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이제 주변에 사회 나가보면 갑니다. 이거 한 1억 해갖고 한 1억 넣어갖고 빠르면 한 6개월 한 1년 있으면 이게 한 5천 정도는 티굴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1억 정도 퇴직 돈 좀 많이 받았으니까 한 1억 그 정도는 뭐 이래 은행에 통장 넣어봐야 뭐 돈도 안 되고 꾸미가 땡기는 거죠. 왜? 요 에너지가 내가 뭔가라도 선수로 뛰어야 되겠다라는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우주 변화 원리는 그 점이 되면은 이제 음의 것으로 쓰면서 살아라 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운행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밉죠. 세상 변화가. 이 봄에 대한 에너지, 그죠? 목의 에너지가 오면 그 사람은 이 마음이나 정신적 부분은 뭔가를 새로 하고 싶어갖고 막 껄떡껄떡거리는 거죠, 정신이. 그러다 보니 그런데 훅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음양이라는 거죠, 음양. 그 계절에, 그 계절이라 하면 그 에너지의 환경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여름이라면 그 여름의 환경을, 여름의 온도, 여름이 어떻습니까? 여름에 에너지들이 어떻죠? 이 아지랑이 같은 게 막 홀홀 날아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죠.
여름이라 하면 화라 하면 저런 에너지구나. 자연에서 그죠? 그런 걸 인지를 이제 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이세요. 꼭 계절이 아니에요.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양의 숫자가 많다, 음의 숫자가 많다라고 할 때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화는 그 양이고, 양으로 보고 예. 금수는 음으로 예. 본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 예. 그렇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제가 요거는 기초 과정에서는 요게 이렇게 펼쳐져 나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 우리 이 얘기가 어떻게 합니까? 명리학 하러 가면 음양오행을 이야기합니다. 목은 나무 목자를 썼잖아요. 그럼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토는 흙이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금은 쇠고 바위고 수는 물이고 그죠? 막 들어보죠. 그러나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 그걸로 상징하는 거지. 이 기호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기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성정을 이해하셔야지 통변도 되고 전부 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목화가 있으면 온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따뜻하잖아. 목생화 하니까 불이 열이 더 많아질까요? 온도가 따뜻하다. 뜨겁잖아요. 그럼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훌훌 여름이 되니까 벌써 던지잖아. 가부요 시원해야 되죠. 벌써 던진다는 것은 시원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음을 갖고 오든 선풍기를 틀든 계곡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찾아가잖아요. 이 온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금수다라는 거죠. 답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명리학적으로 목과 화가 양이 많고 이렇게는 그러면 뭐 실제로 용신 개사고 막 희한한 얘기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요거는 이 뭐라 해야 돼? 변화 그 운행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각기 목의 성정이라 하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하니까 이해를 하시잖아요. 봄의 에너지, 봄적인 에너지. 뭔가 사람 같은 태어나고 육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는 정해졌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면서 점점 왕성하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것으로 살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육신을 힘쓰면서 살다라는 거잖아요. 육신. 양과 음은 또 뭡니까? 양은 육신이고 음은 정신적인 거예요. 하여튼 예를 들어 코에 이어령 비어령 하듯이 그렇거든. 그러면 우리가 통변할 때 표현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이렇게 육신을 쓰면서 살아라. 이게 양의 성정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풀이하면 정신을 쓰면서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정신을 쓰면서 살아라. 마음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써. 그런데 바로 이제 음의 성정을 쓰다라는 거거든요. 이때는 또 선수로 뛸 때, 이때는 감독을 하면서 코치, 감독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은 이제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고. 그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전부 음양오, 청래, 오행이고, 뭐, 행위상학적이고, 행위학적이고, 이렇게 다 갖다 붙이는 전부 여기서 하는 이야기일 뿐, 맥락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음양을 표현하지만, 음양오행이라고 묶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양오행, 또,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러면 야들은 목의 것이고, 토는 오행 쪽으로는 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는 목의 에너지를 가진 토예요. 야는 또 화예요. 야는 토고, 야는 금이고, 야는 수예요. 수 하면 그 안에 이제 이게 다 들은 거죠. 목
하면 이제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 목생화, 화생토 이래 이야기하자면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간목이 목생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임무를 부여해 놨는데 분명한 자기 임무는 뭐냐면 요 간목이나 인해목은 목의 것을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목의 것을. 또 야는 목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 야보다는 그래 양의 같은 목생화를 포인트를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목을 시작하는 에너지고, 을목은 목에 시작하는 성정을 그만하게 하면서 목생화 쪽으로 에너지를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이 따로 분담 따로. 그 따지고 보면 목생화 하면 우리가 이 통틀어서 사실은 다 넘어가죠. 통틀어서 사실은 다 넘어가나 나중에 하나하나 글자를 풀어볼 때는 목생화 할 때는 요 에너지들이 목생화하는 에너지에 가깝다라는 거죠. 목의 입장에서 만약에 병화가 왔어. 어떤 거예요? 목의 병화를, 인목의 병화를 보는 거하고 묘의 을목의 병화를 보는 거하고 차이는 다릅니다. 차이는 다릅니다. 자, 야들의, 여기입니다. 여기죠. 야들이 태양이 쬐우면은, 여기 간목에 태양이 쬐우면 어떨까요? 야는 이제 막 자라나서 밑에 그 차운 수기 속에서 태어나서 태양이 쬐우면 어떤데? 바로 꽃 피웁니까? 야는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성장, 태양을 받아서 성장, 목생화 같으면 이게 나무로서 얘가 불이 확 타야 되거든. 그렇지 않잖아요. 역생을 화가 야를 끌어들여서 자라게 하잖아. 역생이들. 야들은 을목이나 묘목은 이미 자라는 상태입니다. 환경. 태양을 보면 어떨까요? 꽃망울이 맺을랍니다. 자연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야는 목생화의 본질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 야는 목생화라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목생화가 아니라 역생이죠. 화가 야의 성장을 끌어내줌이에요. 그러하다는 거죠. 이 야들도 마찬가지, 화도 마찬가지, 다 야들도 마찬가지. 다 오행의 각각의 양과 음은 그 오행의 시작과 끝을 말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들이 이 순환 운행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저런 환경을 우리가 대입시켜서 이제 이 통변을 하고 이제 풀이를 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다 12개 지지까지. 그래서 60갑자라는 게 나온다. 이게 기호들이 천지가 묶여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천지가 갑자, 을축, 병인, 정뭐 이게 이어갖고, 이거 뭐 60개 다 외우는 사람도 뭐 들어있다 합니다. 혹시 60개 다 외우시는 분 계세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지. 예. 아래 다 외우시는 분들 있대요. 그 조금만 알면 안 외워도 요 이치를 알면 그대로 이 손가락에 집에 가면 돼. 눈 감고 있으면 집에 가면 짚을 수 있어요. 외워서가 아니라 외우면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의미가 없어. 차례 들어오거든. 운행하는 법칙이에요. 딱. 천에는 천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계속 그렇게 흘러나가고, 지혜는 여기서 계절은 입춘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인부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시간은 자시가 먼저 시작해서 하루에 가장, 그죠? 그래서 자가 갑 밑에 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모 이래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래 60개 딱 돌아가고 나면 다시 처음에 딱 돌아오는 게 갑자라는 글자가 돌아온다. 그죠? 그래서 갑을 써서 회갑, 돌아올 환자서 환갑 이렇게 얘기한다. 요게 자,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할 거는 상생상거까지 갑니다. 상생은 여기서 상생한 거죠. 여기서 상생한 건 목생화 하면은 이 전체가 몽땅 목과 화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목과 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화생토. 지금 오행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뭐 토생금, 금생수 하는 건 뭡니까? 우주가 변화하는 어떤 이 이치를 이야기한 거고, 목은 화로 갔다가 화에서 이 결국은 이 에너지 근원은 수예요. 수의 가장 정신적인 혼적인 것이 지지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새싹이 드러나면서 그 씨앗이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 씨앗이 이렇게 현상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표현하자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면 아 새싹이 피어났다가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이 되니까 그것들이 다 떨어지고 초자연으로 돌아가는 상태, 본래대로 돌아간 상태. 이제 그걸 이제 계절로 표현하기 쉬우니까 계절을 자꾸 대입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운행, 천내 운행 법칙, 지혜 운행 법칙, 자연이 변하는 운행 법칙을 이야기한 거고, 그것들이 천지간의 기호로서, 그죠? 기호로서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그 얼산이 얼사 같으면 그 환경은 우리 천지의 기후는 을의 환경이고 지의 현실적은 사화. 이렇게 이제 대입시키는. 그러니까 뭐 공부 많이 우리나라에는 한 학자들이 많잖아요. 육아학자들이 많고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뱀 띠더라. 그래서 뱀, 요거는 초록이다. 초록뱀. 또죠. 또 봄에 있잖아요. 봄의 환경에 있잖아요. 봄의 환경. 그죠? 봄의 환경에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물상적으로도 다양하게 풀어나가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 대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노? 이런 이치적으로, 그죠? 이런 법칙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어떻다? 또 하늘과 땅이라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음양이 서로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서로 관계하고 도와주면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런 순차적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역학의 표현은 상생하면서 상극하면서, 상생은 무조건 좋고 상극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상생이라면 내가 그 무언가를 내가 행해서 도와준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죠? 또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고, 세상 살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적당히 제재를 받아야죠.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교통 신호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적당히 극받는 거잖아요. 극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극받는 거는 성장하게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게요. 아이들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놀면 어때요? 아이고 잘한다 이래야 됩니까? 식당에서 소리치고 가면서 숟가락통 던지고 아들이 뭐 아니면 모르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 한다면 공공장소는 제재해야죠. 극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런 데서는 라고 적당히 극해줘. 이 아이가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이 아이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예절적이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한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극받을 거는 극받고 생받을 거는 생받으면서 이렇게 우주가 변화해야지만이 그게 좋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상생상극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오늘 이제 3회째입니다. 3회째인데 오늘까지